오늘 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좀 배워야 돼. 사실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옆에 누구 시험 친 사람 있어요? 이번에 시험 없어요? 사촌이나 뭐? 자, 제6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신청해 줄 거 신청.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그 옆에다 또 적고, 이건 촉탁 등기라 그래. 촉탁. 부탁해서 등기한다. 촉탁 등기. 자, 의 설명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의, 땡땡. 임대차 종료 후 동그라미 치세요. 무조건 임대차가 종료되는 후입니다.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동그라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할 수 있게 한다 하여 주거이전의 자유보장이에요. 자, 일단 설명을 하고 이제 가보죠. 아까 이제 우리가 자 대항력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으라 그랬죠? 언제까지 갖추고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이사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해서 우선 변제권도 상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죠. 자, 갑이 이제 임대인 어리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엔더 우선 변제권도 갖추고 있었어요. 자, 보증금 1억을 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돼서 이제 임대차 2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종료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이사 나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 뭐 해야 돼? 뭐 하고 나서 가야 돼?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이사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종료됐는데, 자, 여기 안동이야. 이 임차인이 서울로, 아니,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요. 제주도로 발령 났어. 제주도 이사 가야 되잖아. 이사 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비행기 타고 출퇴근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한 2달 갔다 오면 뭐야? 항공자금이 월급보다 더 많이 나와. 참 불합리하죠, 그죠? 이런 경우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법을 또 고쳐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자,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조심해야 돼. 자, 갑니다.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야 돼. 뭘 못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는, 자, 임차인이, 조심합니다. 이 건물이 있는 법원에 가요, 법원. 자, 원래는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간단 말이야. 단독으로. 만약에 등기소에 가려면 둘이 같이 가야 돼. 법원은 혼자 갑니다. 단독 신청하면 법원이 이제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보증금 못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자,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이게 촉탁 등기라 그래. 자, 국가기관 사이에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 촉탁하면 등기소에서 이제 여기다 임차권 등기 해줍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을이 신청한 거야, 촉탁한 거야? 촉탁했단 말이야. 촉탁했으니까 여기다가, 자, 1순위라면 1순위 을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택 임차권 이렇게 등기가 돼요. 설정이란 말 안 적습니다. 신청한 게 아니니까. 주택 임차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항력 갖춘 날짜. 자, 우선 변제 갖춘 날짜. 다음 임차 보증금 1억 임차인 을 이렇게 등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대항력을 만약에 우리는 아까 2월 2일 날 갖추었다. 다음 우선 변제도 2월 2일 날 갖추었다. 보증금 1억이다. 자, 이런 거.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지, 그죠? 여기 등기를 딱 했어요. 등기를. 예, 근데 오늘 했다. 오늘 해도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2월 그대로 소급의 효력 발생하겠죠. 이게 만약에 2022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등기했지만. 왜? 이 사람 최소한 2년 했으니까, 그죠?
2년 전으로 소급해서 대항력 우선 요걸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딱 등기되는 거 보고 이제 을이 이사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사 나가도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일어나가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임차권 등기가 딱 된 거 보고 나가야 돼. 신청하고 나가면 안 돼. 등기소에 딱 등기, 이걸 집행이라고 그래. 임차권 등기가 집행되고 나서 이제 이사 나가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뭐 해야 되겠어요? 소송 시작해야 되겠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아요.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2번 요걸 이제 외워줘야 돼.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요건, 요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자, 보죠. 땡땡 줄거 임대차 만후 끝난 후야. 존속 중인 안 돼. 임대차가 끝난 후 한자로 쓰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요게 요건이야. 임대차 존속 중인 안 돼. 임대차가 끝난 후에 뭘 못 받았을 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자, 동그라미 주택 소재지입니다. 임차인 주소지가 아니야.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객이 기억할게. 자, 지방법원이라면 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이야. 우리 안동은 그 지방법원 지원이죠. 안동 지원. 그 다음에 예천은 시군법원이에요. 예천 시군법원. 봉화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즉 은행도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3번의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고 옛날게 유지된다는 거야. 자, 갑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동그라미 2개 쳐. 취득 및 유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요 등기한 때 취득해. 이미 2년 전에 취득하고 있었다. 그러면 2년 전에 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집행이란 말 나왔죠? 촉탁 등기라는 뜻이야.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못 갖추고 있었다면 등기한 때 그때 취득해요. 자, 그러나 되기도 중요하겠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기 이전에, 오늘 이전이야. 오늘 이전에 이미 살짝 적어. 이미는 2년 전에, 대개 2년 전이죠. 이미 2년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2년 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동그라미 유지된다. 잘라놓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오늘 등기했죠. 등기했어요. 그럼 이사 나가도 돼.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나가더라도 이미 2년 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뭐 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임차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사 나가면 안 되고 뭐 한다고?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야 돼. 이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신청하고 그럼 법원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딱 한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사 나가면 돼.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이 들어가요. 자, 법원에 신청하는 비용 또 촉탁한 등기 비용이 들어가. 그걸 나중에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임대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줬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2번 주계 표시하세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동그라미 배제 못 받아요. 아까 했지만 우리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있었죠. 서울에서는 얼마까지? 1억 6,500이 얼마까지? 5,500까지.
우리 안동은 7,500이 얼마까지? 2,500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심해야 돼. 이 임차권 등기가 이미 됐어요.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사 나갔죠, 그죠? 이사 나갔단 말이야. 그럼 빈칸 있잖아, 빈집 있잖아. 그러면 임대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세를 놓으려면 비싸게 놔야 돼, 싸게 놔야 돼. 싸게 놔야 세 나가잖아. 싸게 이제 이 소액 임차인에게 이렇게 임차 놓더라도 얘들은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그래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소액 임차인 들어가도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뭐 예외야. 자, 왜 그러냐면 얘한테 만약에 최우선 면제를 주게 되면요, 이 임차권 등기해 준 사람은 빵이잖아. 이 임차권 등기해 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은 이제 최우선 면제가 배제돼요. 자, 읽어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줄 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요거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액보증금 빵원이야. 10원도 못 받아. 자, 그리고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 방 한 칸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 한 칸에 한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방금 3번 조금 전에 했던 거 비용은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비용이 두 군데 들어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과자 동그라미 쳐. 신청과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 둘 다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이제 비용은 누가 먼저 냅니까? 임차인 먼저 내놓고 나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법원에 갈 때는 돈 들어간단 말이야. 인지세 이런 거. 자, 그 다음 4번은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준용, 즉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취득 및 유지가 그대로 준용은 적용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쉽게 단독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 갑니다. 요건 똑같아.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보증금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이 이제 단독으로 법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을과 갑이 둘이 합의해가지고 합의해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 이건 등기소에 가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임차권 신청합니다. 절차는 달라요. 절차는 다르지만 등기하면 효력은 똑같아요. 이렇게 공동으로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똑같아요. 대항력 취득, 대항력 유지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잘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어요? 잘 안 갈라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로 집행 거의 촉탁이라는 거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 취득 및 유지에 관한 규정은 민법, 여러분 몇 조까지 몰라줘. 그냥 민법 621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으로 공동으로 임대차 등기한 경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에 그대로 준용한다. 짧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한 거나 임대인과 손에 손잡고 같이 가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하거나 효력은 똑같아요. 준용된다. 절차는 다르지만 절차는 민법상 임대차 등기는 둘이 공동으로 가야 돼. 임대인하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을 혼자 간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잘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독 신청하는 편해요. 자,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 보고 이사 나가도 돼, 이제. 그러면 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선면제권도. 이런 좋은 제도는 빨리 여러분들 알아야죠.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제7절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존속기간. 원래 이제 민법의 존속기간은 합의한단 말이에요. 그죠? 합의한다. 근데 제1항 갑니다.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건 아까 잠깐 했던 거야.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 미만이니까 뭐 1년 또는 6개월 이런 거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몇 년? 2년으로 한다. 요걸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라 그래. 적으세요.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 보장한다? 최단기 몇 년 보장? 2년 보장이야. 자, 민법에는 최단기간 보장 없어요. 민법에는 주임법은 2년입니다. 자, 살짝 쳐. 같이. 상임법은 1년이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거 빨리빨리 외워줘야 돼. 자,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 보장? 2년. 상가는 몇 년 보장? 1년 보장입니다. 상가는 기간 안 정하면 1년으로 본다야. 주택은 2년으로 본다. 뒤에 그 둘 중에 다만 이거 아까 설명한 거예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임차인만 그래. 이걸 임대인 그러면 X야. 임차인은 만약에 1년 정했다.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 주장해도 되고 2년 주장해도 된다는 거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임대인은 안 돼요. 임대인은 오로지 2년을 주장해야지 1년 주장 못합니다.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 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2년만 주장해야 돼. 1년 주장 못해. 그러나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다. 차자와 대자를 잘 읽어야 돼. 그리고 이해한 곳에 얼마나 중요한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 2년 끝났어요. 끝나면 끝난 건데 아직 안 끝났다 그래. 돈 다 못 받으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의 동그라미 존속한 걸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증금을 1억인데 존속기간 2년 정했어요. 2년이 끝났죠. 끝나더라도 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보증을 안 받았다면 이거 계속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존속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왜 중요하냐면, 자, 2년 딱 끝났는데 갑이 집을 팔았어, 병한테. 2년 1개월 만에 뜯기 넘어갔어요. 만약 이 조문이 없다면 병이 와서, 야 임마 너 나라, 그럼 나가야 돼. 왜? 기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죠? 끝난 걸로 본다, 존속한 걸로 본다. 존속한 걸로 본다니까 이 사람이 나가러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뭐죠 이거? 면책적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뭘 못 받았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걸로 본다, 존속한 걸로 본다? 존속한 걸로 본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가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끝나야지 왜 안 끝났다 그래. 그만큼 억지로 특별법 만드는 거야. 임차인보 하려고. 그리고 주임법과 상임법은 항상 임차인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못 받으면 끝났다, 존속한다? 존속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자, 2번 가죠. 이제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의 갱신이라 그래. 자,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갱신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일명 우리 자동갱신이라 그러죠. 근데 자동갱신이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여기도 자주 나와요. 자, 1항 보시면 임대인이,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자, 가만히 있는 거야.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즉, 너 이제 너랑 계약 안 하겠다라고 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야. 뭐 보증금 올려라 라고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죠.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묵시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앞전자 앞전 임대차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 우리 주임법은 본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 안 하고 임대인이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걸로 본다. 자, 뒤에 거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야. 자,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법정갱신이 됩니다. 구별 잘 하세요.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이게 옛날에는 1개월이었어요. 근데 2개월로 바뀌었어요.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 제2항. 자, 법정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또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간주합니다. 법정갱신 일명 자동갱신 되면 2년으로 간주돼요. 자, 그리고 사망. 자, 이익이 두 번 이익이 차임액에 달아도 연체하거나 안 돼요. 이익이 차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익이 연체했다. 이런 경우는 자동갱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그랬죠? 2년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은 자, 법정갱신 되면 2년으로 간주해. 그럼 임차인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자, 가만히 있으니까 2년 동안 더 살아라 그랬어요. 유리해, 불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인이 내가 나가겠다 말 안 하고 있으니까 2년 더 살아라. 유리해, 불리해? 유리합니까? 왜 유리하다 생각하세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에게. 자, 정말 가난한 임차인이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우리 반지하에서 자, 애 한 명 같이 살아요. 또 같이 사는 누구냐면, 자, 반지하는 뭡니까? 곰팡이 같은 게 그죠? 곰팡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애가 폐병이 걸려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이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2년 더 살아라. 애 죽이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법을 뜯어 고칩니다. 임차인 보호하려고. 2년을 본다. 그래놓고도 임차인은 나가겠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주인법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임대인 죽을 지경이야. 그게 이제 3번입니다. 법정갱신의 경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임차인만 계약 해지권이 있어. 임차인만. 임대는 안 돼. 임대는 법정갱신 되면 2년 동안 나가라 소리 못해요. 임차인만 살짝 적어요. 폐병 걸린 아들님이 보호 이렇게 반지약으로 생각하시든지 그런 것 때문에 법을 뜯어 고쳐서 합니다. 제1항 법정갱신된 경우. 자, 동그라미 크게 쳐. 임차인이야, 임대인이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법정갱신되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 동안 살아도 되고 또는 자기가 불리하다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 해지 통지하면 임대인 입장에 보세요. 임대인은 2년 동안 살 것이라 생각하고 보증금 어디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고 3개월이 지나 해지가 돼요. 그게 이제 제2항입니다. 법정갱신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간 해지 통지죠. 해지 통지 받아놓고 동그라미처럼 몇 개월?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법정갱신이 되면 원칙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2년 내에는 나가라 소리 못해요. 그러나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 지나 해지된다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율이 발생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3개월 준 거야.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와요. 학교 나서도 다 까먹었으니까. 공부할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상가에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야 돼. 바뀌면 바뀐 거에 적용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년에 바뀔 언제든 바뀔 수 있죠. 지금 이때 문제가 많아요. 사실 많이 싸웁니다. 그렇죠. 그 임대인 입장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싸웁니다. 지금 이거. 임차인이 지 마음대로잖아. 그죠? 임대인 이유 또 있어야 돼. 너무너무 불리한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2년 동안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발발발 낸단 말이야. 뭐 나갈까봐, 임차인이 나갈까봐. 왜? 3개월 안에 보증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집값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죽을 지경이죠. 이제. 나가지 말라고 막 월세 이자까지도 임대인 집주인 내주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 만들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임차인한테 막 유리하고 임대 너무 불리하니까 그래서 임대 안 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법 만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만들면 안 돼. 그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에다 권자 적으세요. 요구권. 자,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는 이제 상가에 있다가 이제 도입한 거예요. 주택을. 오늘 너무 많이 머리 아프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앞에 우리 복습하고 같이 들어가죠. 너무 많이 나가면 진도 오늘 양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25일날 크리스마스는 쉬시고 화요일날 26일 하겠습니다. 네. 20일 까먹지 말고요. 또 화요일날 26일날 하겠습니다. 자, 벌써 1페이지 와보세요. 주임법 제1절에 편면적 강의규정, 편면적 강의규정. 땡땡. 이 법 규정은 주임법, 상임법도 똑같아요. 주임법, 상임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 같으면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아까 대표적으로 했죠, 그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임대인은 2년 해야지 1년 만에 나가는 소리 못한다 그랬죠? 그게 편면적 강의 규정이에요. 다음 적용보면 1주택이죠. 주거용 건물 주택이 적용됩니다. 방금 1번에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특히 일부 방한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방한칸 임대차도 적용돼요. 그리고 임차주택 일부가 창고로 있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 자, 방금 2번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은 실지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지 용도로 판단합니다. 공부는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임법 적용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정말 가난한 임차인은 주택에 못 들어가니까 창고 빌려서 산단 말이야. 그런 경우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 항상 주임법 공부할 때는 임차인 보호법이라는 걸 항상 머리에 넣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좀 편해요. 자, 2번 내려옵니다. 2번. 주택의 대지도 주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매 들어가면 건물 경락대금 뿐만 아니라 대지 경락대금에도 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다음 3번. 미등기 전세 같은 말 채권적 전세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자, 4번. 주택에 대해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요. 민법상 임대차는 공동 신청한다 그랬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등기한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법인은 부자니까 원칙은 주임법 적용이 안 돼요. 법인이 임차인일 때는 주임법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 군데는 적용이 돼요. N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인일 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적용돼요. 근데 맨 밑에 중소기업 법인은 이런 경우야. 중소기업 법인이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숙사 하려고 이제 임차한 거야. 그런 경우는 그 사원들이 거기 주민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받습니다. NH공사, 우리 지방공사 그러면 경북지방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 법인 세 군데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적용 안 되는 거. 일시임대차는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뭐 하루 임대차, 일주일 임대차 이런 건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이제 대항력권 2개. 자, 양가로 1번. 주택임대차는 임차인 2가지 뭐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2길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뭐한테? 전입신고한테 주민등록으로 본다, 간주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내려와서, 자, 전대차 놓으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 해야 돼요. 전차인 명의, 임차인 명의를 하면 안 돼. 자주 나와요. 자, 읽어보면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를 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 마친 때는 전차인 주민등록이야. 그때부터 자, 임차인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전대놓으면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항력 취득해요. 다음 3번에 주민등록 유효성 양글 1번 전입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양글 2번 가족명의 주민등록 유효하다 그랬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다음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주택 종류별 전입신고야. 자, 1. 다가구는 원룸이죠. 단독주택이니까 뭘 정확하게 주민등록해야 돼? 집은 땅 번지를 정확하게 주민등록해야 됩니다. 집원이 틀리면 꽝. 다음, 그러나 2번 공동주택, 대표적인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죠. 동호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동호수 표시 안 하면 꽝입니다. 대항력 우선면제권 없어요. 다음 양감 4번 가장 중요한 말 나오네요.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전속하라 그랬어요?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및 존속 요건이야. 존속 요건. 상가는 사업자 등록. 자, 그 언더라인 나왔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절대 전출 나가면 안 된다. 전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잘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어요. 그럼 다른 데 가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가? 법원에 가서 뭐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딱 등기부 떼봐야 됩니다. 내 이름 앞으로 임차인 나라고 딱 돼 있는 거 보고 이사 나가도 돼. 이제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등기소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중에 비용은 임대인한테 받으면 돼요. 자, 방가로 4번 대항력 발생 시기는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내가 수업할 때 항상 2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0시부터 시도합니다. 자, 5번에 면책적인서 조심해야죠. 면책적인서 땡땡. 주택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이 임대인값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상가도 똑같아요. 땡땡.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 가려고 기타 임대할 권리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 값의 지위니까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걸 면책적 인수라고 그랬어요. 임대인 값의 보증금 채무는 면책되고 소멸하고 양수인 병이 보증금 지급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판례 한번 보죠.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대항력을 갖춰야 돼. 대항력 안 갖추면 이거 적용 안 돼요. 대항력이 뭐죠? 인도 및 주민등록 한 후에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이 되어 그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인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면책된다. 면책적 인수입니다. 자, 4번 경매와 대항력은 자, 말소 기준과 비교합니다. 말소 기준이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임차권 비교해야 돼요. 자, 밑에 보죠. 양갈 1번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선순위니까 이거는 존속하죠. 소멸 안 되죠. 자, 읽어보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2월 1일 전세권 등기도 4월 1일 날 격려한 경우 경매로 인하여 4월 2일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자, 죽었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동그라미 먼저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먼저 갖추었으니까 존속하죠? 주택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존속합니다. 자, 존속한다는 것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2번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경우 이때는 소멸한다죠. 어느 주택의 자 1번 저당권 등기 A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권 을 2번 저당권 등기 B 순으로 되어 있는데 2번 저당권자 B의 경매 신청으로 매각이 된 경우 최선순위가 1번이죠. 1번 저당권 이퀄 말소 기준이 소멸하므로 그 후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항상 이제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권이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는 뭐랑 비교한다고?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합니다.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잖아. 대항력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자, 맨 밑에 제4절에 보증금 회수하러 가서 우선 변제 받으러 갑니다. 자, 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제집행의 개시의 특칙입니다. 특칙.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주고 나가세요. 반대 의무 이행 여기 주택 명도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걸 줄인 게 즉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경매나 공매에서 이제 우선변제 요건은 대항요건 더하기 확정일자죠. 1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과 대지 포함이죠. 대지 환가대금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동그라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자, 2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같은 말 경락인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로 수령하려고 하려면 주택 명도 확인서를 경락인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냐? 맨 밑에 큰 3번. 우선 변제 순위의 기준 시기 내려옵니다. 땡땡.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날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엔드니까 두 개 중 늦은 날짜라는 거예요. 다음 4번. 임대차 존속 중에 우선 변제권 선택이 가능해. 1순위일 때 땡땡. 임대차 존속 중에 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아직 1년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권 주장하거나 또는 너무 골치 아프다 해지할 수 있죠. 임대차 해지하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 줍니다. 다음 6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경매에선 임차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다 소멸시켜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야 줄거 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니까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자, 5절에 이제 소액보증금,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즉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입니다. 서울만 먼저 해온다. 서울은 1억 6,500 중 5,500까지. 우리 안동은 상식적으로 7,500분의 2,500까지죠. 자, 갑니다. 요건 1.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방금 1.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니야. 보증금 중 일정액이야.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이퀄 저당권자 선순위 우선이 따지지 않고 다른 저당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는 외워야 될 게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 돼? 뭐 하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는 X 필요 없어요. 그런 점 조심하고, 자, 큰 2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어려웁니다. 방가로 1번 소액 임차인의 1. 서울특별시는 1억 6천만원 이하 임차인. 5번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 자, 그 중에서 2. 자, 일정액 범위는 1. 서울특별시는 5,500까지. 그리고 안동은 얼마까지? 2,500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내우지 말고 서울만 내어주세요. 서울은 얼마죠? 1억 6,500만원 이하를 5,500까지. 딱 3분의 1이야. 이 작년 저장까지 1은 5,000이었는데 또 1,500 올랐어요. 여기 딱 3을 나누면 돼요. 3을 나누니까 5,500이죠. 안동은 이제 7,500을 3으로 나누니까 2,500까지죠. 이게 최대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하 이렇게 된다. 이하 최우선 변제입니다. 다음 6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합니다. 의 밑에 2번 내어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가 존속 중이란데
끝난 후 뭘 못 받아야 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로 가야 됩니다. 임차인 주소지 그러면 안 돼. 주택 소재지 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임차인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의 효력은 제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입니다. 유지. 이미 2, 3년 전에 취득했다면 유지되는 거고 오늘 처음 한다면 오늘 취득해요. 자, 읽어보죠.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이 더 중요해요. 다만 임차인이 오늘 임차권 등기 이전에 2년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2년 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된다. 잘라주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제 전출 나가도 돼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전출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뭐 되지 아니한다?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방가리 2번 조심.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배제되죠. 배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 임차인은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4번 민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임차권 등기에도 이 법이 그대로 준용이 되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되고 유지가 됩니다. 자, 7절 존속기간 가정. 1번에 동그라미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정했다면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가능해. 자, 그리고 워낙 중요한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기간 2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끝났다. 존속한다. 존속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자, 2번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입니다. 일명 우리가 자동갱신이라고 그러는데 자동갱신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는 거예요. 자, 1항 임대인이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이야. 상가는 1개월 전까지죠.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간주합니다. 보증금도 똑같고 월세도 똑같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임차인도 거꾸로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2항 법정갱신 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간주한다. 3번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 서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적용이 안 되고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법정갱신 되면 2년으로 간주하니까 임차인이 이제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 3번에 1번 법정갱신 되면 임차인이야 임대는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럼 2번 해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줘야 되니까 3개월 줍니다. 법정갱신 되면 해지는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받고 몇 개월 내
보증금 돌려줘야 돼? 3개월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여력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남들이 많이 묻는단 말이야. 물으면 자신있게 딱 얘기해 주라고. 야, 너 그러면 유식하다 그런단 말이야. 내가 학원 나가긴 나가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머리 긁지 말고 제발 잠깐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26일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